네, 김갑철입니다. 네. 토양하고 비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같아요? 예, 예. 이게, 제가, 좀 말을 좀 과하면 난생 처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 이게 수단을 재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박을 재배하려고 전에 수단을 심었는데 이렇게 심으셨더라고. 저희들도 여기 보시면 수단 녹비작물 심으면 그냥 이렇게 뿌리거든요. 수단 같은 건 발화가 잘 되기 때문에 뿌리면 막 많이 뿌려져 가지고 초세가 약한데 이렇게 저는 처음에 가가지고 이것을 일부러 재배하려고 농가분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계시는 분인데, 예. 이거 보시죠. 줄을 이렇게 딱 맞추시다. 이게 하나가 토양이고 양분 이게 대변할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면 제가 2시간에 3시간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이거 줄 띄고 심으셨냐고. 줄 띄고 심으셨대요. 웃을 일이야. 이렇게 재배를 하고 정성을 들이기 때문에 여기 앉는 농가분들보다 더 좋은 수박을 생산하고 나름대로 자부심도 갖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계셔요, 지금. 또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명언이시더라고. 이렇게 안 심고 이게 많이 심으면 대가 약해가지고 노타를 쳐버리면 금방에서 토양에서 없어져 버린대요. 예.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굳게 해가지고 굵었을 때 치면 좀 전문으로 목질화가 돼가지고 토양 효과가 더 크다고. 이건 교과서에 없는 얘기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배운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이 화면이 어떻게 해야만이 토양을 관리하고 양분을 관리하고 지력을 증진시키는가 이 대변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고 참 감탄했습니다. 감탄이 아니라 역시 말하고 행동으로는 틀리고 저희들도 이렇게 농가분들 지금 마이크를 잡고 하지만 실제 저희 포장은 이렇게 재배를 안 했거든요. 그냥 지구센터 뿌리면 그냥 나무면 된다고 그러는데 새롭게 그러니까 실천을 좀 하세요. 하시는데 귀찮고 앉는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책임인데 실천을 꼭 하셔야 돼요. 10가지 다 하실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4개 한번 해봐야겠다 할 수 있으면 하나라도 실천을 하셔야 돼요. 이게 수단을 재배를 안 하셨으면 수단을 재배를 해보시고 수단 재배하신 분은 이렇게라도 하우스 한동을 또 해보시고 어디 가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토양 pH는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뭐 염농도 화학성 이건 차례대로 이제 했을까요? 내용과 관계없이 이것도 한번 이게 중간에 들어가 그러면 산만해져 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겠더라고요. 이 내용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토양의 pH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토양의 pH를 맞추는데 저희들이 6.0에서 6.5로 이렇게 맞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맞춰가지고 뭐 5.5, 5.7 그래요. 근데 왜 그 토양 pH가 중요하냐면 학술적으로 중요한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제목이 토양 중 인상성분. 이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디를 가나 토양의 인상성분 분석을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들이나 저도 알 필요가 없어요. 저희만 알면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pH 4.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05로 조정을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토양에 있는 인산을 녹여내는데 이게 안 맞으면 녹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4.25도 아니고 4.5에 플러스 마이너스 0.05 그러면 4.25를 마취하는데 맞출 수가 없으면 0.05에 유두를 둔 거예요. 그래서 많으면 4.3 그다음에 4.2 이게 안 맞으면 토양 분석이 안 돼요. 이 pH에서 토양의 인산이 가장 잘 녹습니다. 그러니까 토양 pH를 라프하게 잡은 폭을 넓게 잡은 게 아니라 단선면은 이렇게 정확히 맞아야 토양에 있는 인산이 작물이 흡수하든 안 하든 나중에 녹아야 돼요. 녹아.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6.0이나 6.5로 맞추라는 것은 인산뿐만이 아니라 그죠? 다른 성분, 그다음에 우리가 영양제로 하는 미량 요소, 특히 철
이런 것은 이 부분에 잘 안 녹아요. 그러니까 전체 16개 성분이 그래도 조화를 이렇게 녹을 수 있는 pH가 6.0에서 6.5입니다. 그래서 6.0에서 6.5로 맞춘 거예요. 인산만 놓고 보면은 4.25로 토양을 맞춰야 인산 성분이 가장 잘 녹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100이 있더라도 4.25로 맞추면 100이 다 녹는데 6.5로 맞추면 100이 안 녹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토양 pH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pH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정확히 못 맞히더라도 토양 pH가 왜 중요한지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농가분들에게 하려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또 이게 뒷부분은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가장 지금 많은 게 고토 결핍, 그죠? 석회 결핍, 뭐 카리 결핍 이렇게 하는데 토양을 분석을 해보면 부죽에서 결핍은 안 일어납니다. 부죽에서. 대부분의 아마 하우스 2,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토양을 분석을 해보면 그게 식물이 먹을 수 있든지 없는지 자주전에 토양 분석해보면 모든 성분은 과잉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아시는 얘기를 지금 칼이라는 건 석회나 고토가 많으면 야가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화학적으로. 그 다음에 가리가 많거나 고토가 많으면 석회를 흡수를 못해요. 그 다음에 석회가 많거나 가리가 많은 고토가. 그래서 이게 많아도 돼요. 비율이 맞으면 됩니다. 비율이. 단적으로. 여기 비율이 이 석회하고 고토 있는 비율이 6 이하 정도만 되면 그냥 이것만 단순히 생각하면 토양에 있는 성분이 많아도 흡수를 해요. 비율이 맞으니까. 그 다음에 고토 칼리 비율이 2 이하 되면은 많은 양 비율끼리 해서 2 이하 되면 장애가 안 일어납니다. 그냥 단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유기물이나 토양 관리 잘 하신 분들은 이런 성분이 높아도 그런 결핍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런 비가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좀 비가 안 맞더라도 토양에 유기물 함량이 많으면 연작장에 이런 흡수 비온 그 피해가 덜 나타납니다. 덜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토양을 분석하면 염농도가 막 4, 시설하우스에 5, 어떤 심원들은 7, 8 나오는 토양도 있는데 다른 그 3이나 4 하는 것보다 토양 관리 안 하신 분보다 토양 그 영양 흡수나 이게 잘 되는 것은 유기물 함량이 일단 많아요. 그 토양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유기물이 많으면 저희들이 완충능이라는 게 있어요. 뭐 지력을 높인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화학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유기물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어떤 그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세밀하게 설명해도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들도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유기물이 많으면 지력을 증식이 땅심이 좋다. 그것은 일반적이지만 유기물이 많으면 이러한 비도 기준에 없이 결핍이 안 일어나게 유기물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든 교과서나 책이나 보시면 유기물이 약방의 감초식으로 가는 이유가 모든 게 그 약방의 감초입니다. 유기물이. 땅, 그 토양 건조하고 습해도 완화해주고 양분 같은 것도 완화해주고 연작장도 완화해주고 모든 게.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이 비율이 맞으면 그나마 좀 안도를 하시고 비율이 안 맞으면 이 비율을 맞춘 쪽으로 하는 게 토양 계량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가리 성분이 적으니까 좀 높여야겠다 그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것을 비율을 보시고 상대적으로 같이 높여줘야 돼요. 이제 갈수록 찾고 그러는데 이 교육이 어렵더라도 그런 내용을 좀 아셔야 돼. 나가서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많고 적음에 나타나면 이 비율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토양 분석 해서 분석표를 가지고 계시면 그걸 한번 보셔봐요. 제가 이건 꼭 상식적으로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ppm은 여러분들 많이 드셨잖아. 근데 ppb, ppt. 근데 지금 농업에서 일상적으로 어디까지 왔냐면 저희 단위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예. 우리가 그 선생님들 흔히 영양제라고 하는 거 뭐 나노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나노가 1ppb예요. 지금 1ppb를 그냥 나노라고 하는 거예요. 1나노 뭐 나노 제품 뭐 나노 성분 뭐 이렇게 처리했다고 그런 게 1pp 처리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지금 요새는 PLS에서 한도가 0.01ppm이잖아요. 이게 ppb라면 10ppb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지금 여기까지 농업에도 일상적으로 온 거예요. 개념을 좀 아시고. 이게 아셔야 우리가 말하는 좋은 영양제나 뭐 할 때 전부 다 이 단위가 안 써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퍼센트 쓰는 건 거의 없잖아요. 예. 정말 ppb, ppm, ppb. 근데 농업에서도 비료나 우리가 말하는 액비 같은 데 전부 다 단위가 2단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예. 다 아시겠지만 모든 식물은 이게 CO2가 이산화탄소잖아요. 이산화탄소고 이게 물이에요. 그래서 햇빛만 있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C6 탄소가 6개, H가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 이게 우리가 말하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포도당을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글루코스라고 그래요. 저희들이 병원에 가서 영양제 주사 맞는 게 대부분이다. 이거 맞습니다. 포도당. 그죠? 네, 포도당.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당이 축적이 돼가지고 우리가 전분, 녹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게 굳어진 게 녹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과일에 특히 수박에 달다 하는 나타내는 게 당도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당이나 이거나 똑같아요. 여기 단맛을 나타내는 게 과당, 이 프루토스라고 하는데 요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영양제라고 맹신하는 질소 성분 하나도 없고, 그죠? 가리 성분 하나도 없고 인성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리를 많이 주고 인을 많이 주고 비싼 뭐 영양제를 많이 줘봤자 철 뭐 몰리분해 붕소 줘봤자 당도 높이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부족한 성분을 많이 주면 당도가 높아질 거라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작물 생육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당도 높이고 그다음에 수박 크게 하고 그러는 데는 전혀 어폐가 좀 전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맹신한 효과가 여기에 철이라든지 몰리브덴 칼슘이 있어야 이게 들어가는데 없잖아요. 이게 없어요. 이것은 순순히 식물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식물체가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면 양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식물체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필요한 것이지 어떤 성분이 있어가지고 야를 높인다는 것은 전혀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먹는 수박에 있는 당분에 분석을 해보면 요것은 이게 화학식으로요. 여기에 뭐가 좀 붙어 있어야 그 성분을 부족하면 주면 되는데 이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당도를 높인다는 무엇을 하는 데는 선생님들 주는 영양제가 전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고 식물이 잘 자라게 하고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도를 높인다고 옛날에는 그럼 당도 높이라고 설탕물도 준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주면 또 설탕이 더 높아진다고요. 그런 분들은 할 말을 못 하죠, 제가. 그러니까 이것을 왜 짚으셨고 제가 이 일을 돕기 봐. 여기에 영양성분이 들어가서 당도 높이는 건 없다. 영양성분은 식물이 잘 자라고 광합성을 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무기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게 우리가 말하는 선생님 말하는 미량 요소, 양분, 영양제 통틀어서 모든 양분이 식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체 성분 10% 정도만 토양에 있어도 나머지는 전부 다 광합성에서 나옵니다. 광합성. 그럼 광합성이 잘 되려면 일단 환경 조건은 좋아야 돼. 자연환경 조건. 그건 우리가 인재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우스 같은 광량이 많이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좋게 하려면 모든 작물에는 엽이 활력이 있어야죠. 그죠? 그걸 좋게 해주려면 토양이 좋아야 하고 토양이 좋아하려면 양분을 정량을 넣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게 악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양분이고 당은 이파리 위에서 만드는데 밑에서는 이게 작용을 못하게 지금 병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에 지하에서 병이 나가지고 그놈이 지금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그게 안 좋다고 갖다 때려 부으니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마그네슘이 결핍됐고 카리가 결핍되니까 이걸 주어서 뭐 당을 높여다 이건 아니에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먹는 포도당하고 설탕하고는 똑같아요. 성분은. 근데 뭐가 틀리냐면 이런 COOH가 어떻게 사진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포도당은 지금 COHO기가 이렇게 지들끼리 이렇게 서 있는데 과당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분이 어떻게 줄을 서 있냐에 따라서 하나는 글루코스고 하나는 과당. 우리가 먹는 모든 과일의 당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진도 좋잖아요. 이게 토양에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선생님들 가보시면 일단 우리가 말하는 때깔이 좋아요. 그죠? 기름지다는 것은 인산 성분이 많다든지 가리가 많다든지 이게 해서 때깔 좋은 게 아니고 유기물 성분이 많아서 때깔이 좋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어요, 하우스가. 그래서 이런 하우스는 좀 심오만 농사 져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걸 어떻게든 또 극복으로 진리하니까 악순환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땅 많이 있죠, 하우스예요, 지금. 하얗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골 같은 데 보면 물기수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현실 토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걸 최대한 적게 생기고 이게 생긴 걸 조금이라도 밖으로 꺼내고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그냥 이놈 통들어서 이만 걷어내도 또 물대면 또 생겨요, 이거. 그죠?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건 뭐 가스 우리가 좋다고 하는 탭이 사다 넣어서 가스가 나오는 이게 수박이에요. 제가 고창에 와서 농가분 가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농사 안 되겠죠. 근데 이런 데서 참고 어떻게든 농사를 지신다고. 그러니까 힘든다. 이게 되겠어요, 이게 농사가. 이게 우리 지금 여기 내가 누구라 치면 자주 하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농가분 제가 아시는 분은 가서 누군가는 잘 모르겠는데 사진을 찍은 거예요. 하얀 것은 보여요. 연분이요. 예, 연분이에요, 연분. 예. 연분이에요. 비닐을 걷은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자, 이거 하우스 가서 한번 보셔봐. 이거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이거. 예. 빨간 것은 염분이 하도 많아가지고 빨갛게 변한 것은 이것은 극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나 벌써 보셔가지고 이렇게 빨간 게 보이면 이것은 사망 진단서가 나온 거예요. 사망 진단서가. 이게 하얗게 파랗게 된 게 더 쌓이고 되면 더 악화되면 이 상태가 되니. 그리고 수박이 재배가 돼요. 다 아시잖아요. 비료는 정량 넣어야 한다. 정량을 넣으려면 내 토양이 어떤 토양인지를 아셔야 돼. 옆집한테 물으니까 뭐 2개 넣으면 된다고. 나는 2개 넣으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있어야죠. 그러니까 기준에 놓고 넣으면 2개 넣었다가 2개 넣지 마시고 4개 넣어도 될 수 있는 토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그래도 어느 기준 두고 비료는 적게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셔야 돼요. 놈이 2개 넣었으니까 나는 3개 넣었으니까 한 포 더 넣었다. 그것은 숫자상으로 한 표가 더 넣은 거지 내 토양에는 3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4포가 맞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토양이 어떤 토성으로 이루어진 건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을 바뀌어요.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토양에서는 2mm 이하만 가지고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2mm 이상은 뭘로 들어가면 다 자갈로 들어가요. 모든 책에서 토양에 관계돼서 나오는 책의 토양은 입자가 2mm 이하만 가지고 토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mm 이상은 국제적으로 다 자갈이에요, 자갈. 그러니까 지금 농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토양하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학술적으로 하는 토양하고는 전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직접 농사 지시면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것은 틀려요. 교과서에 나오고 하는 것은 2mm 이하를 위주로 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분석치가 어떻고 자람이 어떻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렇게 통일이 돼 있어요. 그걸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과 조금 멀어도 기준은 학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토양의 기준은 2mm 이하가 토양이지 2mm 이상은 다 자갈이다.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런 토양 보시다가 깨끗하잖아요. 같은 하우스더라도. 뭐 이걸 하려고 누가 연출한 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실제 하시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런 하우스가 아니라 고정식 하우스 같죠. 여기서 뭐 2, 3년으로 바뀔 수가 아니라 최소한 10년 이상을 해야 감각 상표를 하든지 이렇게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노력을. 선생님뿐만 나만 안고 다른 사람 다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않더라도 저렇게 하시는 분이 많고 저렇게 실제로 하기 때문에 토양이 개량되고 한다고 지력이 증진된다 이렇게 생각이라도 가지셔야 돼요. 이건 토목공사가 아니라 이게 개토하는 거예요, 지금. 익산에서. 지금 고창도 아마 심토 뭐죠 이게? 심경인데 보조해 주죠. 익산 고구마 재배 동가에 노지 재배 동가에 평당 얼마씩 줘가지고 이게 지금 거기서는 심토 반자는 거예요. 심토 파서가 아니라. 이거 이제 여담 제가 이걸 따져보니까 저게 들어가는 비용 같으면 우리 1년 생활비 하겠더라고요. 고구마 하시는 분 보통 몇만 평씩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경제적으로 맞으니까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 이제 그 시에서 조금 부담을 줄겠지만.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앞에서 보는데 좋은 유기물을 일단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 좋은 유기물은 어떤 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는데. 그다음에 토양 분석을 반드시 해야 돼요. 선생님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일단 어떤 큰 병원에 가든 작은 병원에 가든 혈압보고 당은 그냥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엉터리네, 틀렸네 이걸 않잖아요. 그렇지.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분석을 우리가 아프면 큰 병원 가든 작은 병원 가든 우리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술센터밖에 군에서는. 농협에서 하는 것은 간이라고 아마 할 거예요. 정식으로 병원같이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고창 기술센터, 각 시군에 기술센터밖에 없습니다. 도에서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고. 대학교도 이거 못해요. 인력도 없어서. 갖다 주면 해주잖아요. 공짜로 그것도. 그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선생님 몫이 아니잖아. 그죠? 내가 병원에 가서 측정을 했는데 내 혈압이 높게 나왔다 해서 이게 틀렸다고는 못 하잖아요. 믿고 하셔야 돼. 그래야 pH가 높은지 pH가 낮은지 염분이 높은지 많은지를 알아야 적게 넣든지 많이 넣지 전혀 모르는데 그냥 주먹댈 때 내가 2바가지 넣고 3kg 넣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용을 하든 않든 생각 그렇게 가지셔야 돼. 이것도 저것도 싹 제끼면 할 거 없잖아요. 영양제를 왜 줘요? 그냥 안 줘도 지가 크겠지. 그렇게 아니라 생각을 어차피 이런 교육이 나가서 실천을 않더라도 하나씩 생각을 하고 하니까 꼭 하셔야 돼요. 이게 태양열 소도롱어입니다. 이걸 제가 뭐 일부러 쳐가지고 사진을 찍었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해요. 특히 명인, 장인 하시는 분들이 합니다. 우리가 보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시더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아까 보시듯이 이런 하우스 이렇게 해야 아까 전에 사진 보시듯이 그렇게 재배가 됩니다. 이걸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핀셋을 우리가 집어낼 수 있는 양분도 아니고. 물입니다. 물. 물. 가장 효과 있는 게 이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이거.
이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다 쳐서 방죽 만들어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따지고 하면 이거 할 필요가 없죠. 요즘은 농업 자체가 이 방법 외에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옮겨야 하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한 그 하얗 참 초록게 이끼 뜬 거 다 이끼 뜨잖아요. 이놈은 이제 걸러내는.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태양열 소독입니다. 그죠? 염분 제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왜 넣냐면 이제 이석빈 회장 안 계신 이석빈 회장님이 말만 들었지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형편 닿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한 사례를 한 5개 했으니까 아까 같이 이 상태 같이 막 이렇게 해서 물 잡고 이렇게 물이 안 빠지게 하는 것은 진짜 벅차서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하셨으면 한번 해보려고 이 사례를 보고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단 5개 냈어요. 마늘 재배지 같은 데는 석회고토 300평에 200g과 돈분태비 3톤을 통해 혼합한 후 물을 충분히 뿌리고 그냥 투명 비닐을 멀칭했다. 그러니까 물을 안 잡아놓고 물만 충분히 주고 그냥 비닐 멀칭을 한 거예요. 그래도 아는 것보다 효과가 있고 여기서 석회고토를 왜 넣냐면 석회가 토양 그 중화도 시키지만 이게 들어가면 열도 발산해요. 그죠? 그 다음에 돈분태비 든 것도 이게 물하고 섞여서 기온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발효하면서 기온이 높아. 퇴비 만들 때 보통 온도가 높아 한 7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역할로 넣은 거예요. 그 대신 인산이 축축된 토양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활용을 주의하라. 이걸 하면 35도 이상 온도에서 뿌리는 게 100% 사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하셔야 한다니까. 자, 하나 더. 나리가 우리가 백합이에요. 백합 시설 재배지. 300평당 피트모스 3,000리터 쌀겨. 적정 수분을 조절하고 노타리 작업을 했다. 비닐 피부관 하우스를 리페어 20에서 30간 태양열 소독을 해버려. 이것도 물 안 잡은 겁니다. 그죠? 이 글로는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미생물제제를 치고 재배를 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넣은 것은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들어가서 발효시키면서 우리가 말하는 그 발효되면서 열을 발생시키려고 넣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25에서 30일간 이렇게 하니까 무철에 비해서 태양열 쏟아오는 게 선충이 이렇게 줄은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야 줄어요. 이거 안 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농약 갖다가 넣어서 어떻게든 죽여야죠. 그 다음에 양파 육묘상에서도 미숙태비 3,000kg에 석회살포 투명 필름으로 밀봉 해서 30일간 했다. 그러니까 보시면 어떻게든 한 20에서 30일간은 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한 일주일간 이렇게 하면 아는 것보다 낫겠지만 노력에 대한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연구기관에서 연구해서 실제 농가가 해봐가지고 효과가 나온 거예요. 믿으셔야 돼. 인삼 비가리 마우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수단그라스로 온열에 재배하고 인삼 재배는 한 1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수단 재배를 하고 비닐 피부가 한데 태양열 소독. 수단그라스는 5월 초에서 6월 하순 재배하고 담수 태양열 소독. 여기서는 담수를 한 거예요. 인삼이라. 그러니까 수단그라스를 심고 담수하고 비닐 피부가 한 것은 아는 것보다 9일 정도 온도 높아지는 게 길은 거예요. 이게 발효되면서 열을 발산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뿌리 썩은 병 나타나지 않았고 뿌리 선충과 뿌리 썩이 선충 밀도가 억제되었다. 이건 일반 시설 재배 지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단그라스하고 2개월간 재배한 다음 토양에 넣고 그 후에 비닐 피부로 한 1개월 부수시키에 작물을 심었다. 녹비는 5월에서 7월에 재배하고 태양열에서는 7월 하순에 8월. 이것도 거의 한 달 했잖아요. 한 달. 해보니까 무철에 비해서 거의 없는 걸로.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하시면 앞에 한 대로 태양열 소득은 농가에서 그냥 돈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내시고 좀 하시면. 근데 작물살 끝난 후 농자재로 식물체를 제거하고 토심 20cm 이상 되도록 깊이가 내 땅은 일반적인 걸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거친 유기물 2톤 정도 투입한다. 그다음에 관수하고 한다. 토양 소득이 사용하는 유기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쌀개도 넣어도 되고 왕개, 톱밥, 볏짚, 풀, 팽현환개 이런 거 다 드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미생물제제 해서 중간만 넣으시면 토양 미생물 증진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소원으로는 개부이나 동물 우분 드시고 생석회 드시고 이렇게 해서 꼭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면 그 규제 있는 대로 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크지 않아도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염류 제거하는 방법이 전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비료 안 주는 게 근본적인 원인인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반대로 생각하면 지력을 증진시키는 것이고 또 양분이 많은 것을 제거하는 것은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이석변해당입니다. 이게 이렇게 재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작년에 제가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한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수박을 재배를 하고 수확이 끝난 데서는 수단과 재배를 이게 접니다. 내 기념으로 인증사서 찍어서 한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여기 뭐라고 쓰셨 좋은 말 썼대. 그러니까 안 하시더라도 불신하지 마시고 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아시잖아요. 이석빈 이렇게 해요. 그리고 봄에 여름에 태양열 소득을 어떻게 하냐고 더 잘 아실 텐데 그래도 물어보시더라고. 어떻게 하냐고. 며칠 정도는 해야 하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양에 직경 2mm야 무깁잘 크기에 따라 자갈, 모래, 미사로 나눕니다. 2mm 이상은 자갈이에요. 자갈. 그래서 토양학 연구하는 사람이 토양에서 이것은 토양으로 치지를 않아요. 자갈로 쳐. 그래서 요 2mm 이하에서 모래, 미사, 점토 이 함량이 비율이 어떻게 따라서 사양토, 뭐 미사질양토, 식양토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생각은 우리는 모래가 많으니까 우리는 사양토 같아. 이것은 선생님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지 분석을 해보면 이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일단 2mm 이상한 것은 토양상에서 기준에 빠져버리니까. 아카데미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요것은 한번 기억을 해서 간단하잖아요. 2mm 이상은 토양이 아니다. 수박을 재배하시면 저는 이제 보고 배우는 게 이 토양이나 이 부분이 가장 투입도 많이 되고 노력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 부분만 되면 이 부분은 가서 순 짓고 병 생기면 농약 주면 되고 야 말은 간단하지만 근데 이 부분에서 모든 분들이 시간도 인력이나 모든 경제적으로 하니까 이걸 더군다나 작기 마친이라고 이 부분에서 미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최소한 토양 분석은 2달 전에는 해야 됩니다. 뭐 태양열수도 있거지만 석회살포는 최소한 4주 전에 해야 됩니다. 이거 지켜야 돼요. 이걸 안 지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넘어간.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 석회는 최소한 작물 심기 4주 전에 해야 됩니다. 퇴비는 최소한 3주 전에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화학비료 이런 것은 뭐 보통 뭐 심기 뭐 며칠 전에 이렇게 미끄러진다고 하지만 이건 지키셔야 돼요. 석회는 4주. 아무리 발효고 퇴비가 잘 됐다고도 3주, 4주는 지켜줘야 됩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데는 한 달 이상 전에 넣으셔야 아무리 발효가 잘 됐다고 가스폐가 안 나옵니다. 이걸 미스하시고 작게 맞춰서 그냥 후다닥 하시면 농사 그렇게밖에 안 돼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석회 꼭 넣으셔야 돼. 넣으시면 4주 전에 돼야 돼. 4주. 무슨 말 아셨죠? 퇴비 반드 최소한 3주는 지켜라. 네, 떴습니다. 이게 석회 작물 재배 3주 전에 4주. 석회는
토양 검사가 안 하시더라도 수박을 재배해도 모든 밭작물에는 3년에 4년에 한 번씩 꼭 넣으세요. 석회 무료 나오잖아요. 예. 꼭 넣으시라고. 그것은 양분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3년에 4년에 우리나라 토양은 넣으셔야 돼. 원칙은 그거예요. 그러고 토양 분석을 하셔가지고 조금 많으면 양을 좀 줄이는 하더라도 양에 상관해서 3년에 4년 하면 이걸 또 좋다고 연년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건. 예, 기준 3년에서 4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는 2주인데 요걸 한번 보셔봐요. 혼합유박을 만약에 사용을 하시면 혼합유박은 여름 같은 때 봄에 뿌리시면 최고 비료기가 많이 나올 때가 요때가 많이 나옵니다. 35일. 예. 그러니까 수박 재배하시면 수정할 때 질소 성분이 많으면 수정이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감안을 하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그러니까 이거 감안하셔가지고 수박이나 뭐 재배하실 때는 유박 비료 사용하시면 이거 감안하셔야 돼. 보통 봄이나 여름에는 뿌리면 분해돼가지고 질소 비료 성분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35일 정도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딱 걸리면 내가 다른 요소를 안 줬어도 이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앞단계라 그게 좋다 아니라 요게 딱 걸리면 이 영향일지 다른 영향도 몰라도 이 영향을 미칩니다. 예, 이 영향도. 그래서 벼 재배할 때 이항기 뭐 분할기 따질 때는 이론적으로 20일 전에 뿌리는 걸로 돼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토양마다 다 틀립니다. 그죠? 예, 아까 뭐 2mm 이상은 다 자갈로지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게 꼭 내 토양이도 맞고 네 토양이도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유박 비료도 작물에 따라서는 빨리 주하고 늦게 줘야 한다는 거.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 아시겠지만 모든 작물에 필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16가지 성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면 뭐 어쨌다 저쨌다 해가지고 막 영양이 해가지고 듣지도 못하는 것은 작물 잘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 작물 잘하는 데는 이 16개 성분만 있으면 다 잘하는, 이건 뭐 누가 불면의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특히 양액 재배하시는 분들도 이 16가지만 맞춰서 파프리카, 토마토 같은 거 1년 내내 작물 재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맹신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걸 나쁘다 좋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그 효과가 나타나게끔 토양이고 뭐고 작물치고 뭐고 다 건져내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참고로 산소, 수소, 탄소는 우리 자연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돈 들일 필요 없고, 질소는 우리가 많이 쓰는 질소질 비료 있죠. 인산은 용성인비, 그 가리는 염화가리. 그게 제가 경험 바로는 가장 싸고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요소, 용성인비, 염화가리에 있는 질소인산 가리는 그 성분이라 선생님들이 수입해서 몇만 원짜리 산 성분이나 식물이 먹는 건 똑같습니다. 예. 수입품에 있는 질소가 어디서 새로 만드는 게 없어요. 인산은 어디서 새로 만드는 게 없고 가리 새로 만드는 게 없어요. 그 성분이 그 성분이에요. 같은 성분을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게 동그랗게 만들었냐, 별 모양으로 만들었냐, 잘 녹게 만들었냐, 잘 안 녹게 만들었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고 질소 성분을 8개 넣냐, 10개 넣냐, 40개 넣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식물이 먹는 데는 아무런 효과 없어요. 영양.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그게 나쁜 뜻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소, 인산, 가리 있는 이 세 성분이 어떠한 영분이나 다 식물이 먹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칼슘, 아까 필요 원수지만 토양 개량하는 데 쓰는 거. 도토, 황. 황은 특히 수박할 때 황 같은 거 넣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황이 토양 산성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주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빠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
좋은 것보다는 해 안 끼치는 쪽으로 생각하셔야 돼. 예. 그러면 자연히 좋아져요. 황이 작물 자라는데 필수 원소고 줘야 되는데 과용 온다고 막 줘버리면 토양 산성화 시킵니다. 산성화. 한편에는 석회져서 토양 pH 높이고 이쪽에서는 또 황 줘서 돈 들여가지고 또 pH 낮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양제라고 하는 게 전부 이겁니다. 이거 철, 망간, 붕소, 아연, 구리, 염소, 몰리부된. 예. 이건 아까 설명 드린 거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하실 게 우리가 식물이나 사람이나 양분 안 먹어도 단식에도 한 달, 두 달 거뜬히 삽니다. 그죠? 식물 비료 안 줘도 안 죽어요. 예. 그죠? 말려 비틀어지는 애도 안 죽어. 물 안 주면 어느 일정 기간 안 가면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단식을 하더라도 물은 먹어요. 식물체도 물 없이는 죽는데 숨 안 쉬고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전부 다 못 삽니다. 예. 근데 이걸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예. 숨은 안 쉬면 식물체도 죽어요. 물 안 죽는 시간보다 훨씬 죽습니다. 숨을 안 쉰다는 공기가 없는다는 얘기예요. 예. 산소가 없으면 식물체도 사람과도 똑같이 죽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만 안 하시고 냈다 가서 그냥 비료 성분만 주는 것이고 물은 흐르니까 그냥 물을 주는데 이것도 부족하게 주는 게 아니라 과습해서 아마 병 생기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식물이나 사람이나 뭐도 특히 수박 하시니까 수박도 양분이나 물보다는 공기를 어떻게 하면 공급을 잘해줄까. 특히 뿌리에. 예. 뿌리에 공기가 산소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토양이 관리가 잘 됐다는 거예요. 토양이 다져지고 돌덩이 같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 미생물제제가 많을 텐데 미생물이 살으려면 이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 조건이 안 갖춰지면 미생물이 활성을 못 하고 포도시 버텨요. 포도시. 예. 그래서 미생물이 통에 들어와서 팔려고 하면은 배양실에서 이 조건을 다 맞춰가지고 나와요. 일단 미생물도 산소가 있어야 돼요. 뭐 미생물 중에 혐기성인 것은 외적이고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없으면 토양에서 미생물 살지를 못합니다. 똑같아요. 토양 온도가 15도씨는 최소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겨울철에는 미생물이 죽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버텨. 아무리 좋은 미생물도 버티기 못해요. 거기서 뭐 멋을 지들끼리. 예. 그렇지 않고 추운 데서 살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생물. 예. 토양 pH가 6.0에서 7.0은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게 일반 식물체가 잘 살 수 있는 토양 조건이 똑같아요. 토양 pH가 안 맞으면 미생물이 죽든지 버티든지 이럽니다. 그 다음에 토양 유기물이 2.5. 이건 뭐냐면 토양 미생물도 먹이가 있어야 돼요. 그죠? 미생물서 볼 때는 유기물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밥입니다. 밥. 밥. 그 다음에 우리가 주는 질소는 고기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밥이 없으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 해요. 그 다음에 염류농도 2.0이야. 이게 토양에서도 2.0이에요. 이걸 공교롭게 미생물 다 맞춘 게 아니라 이게 문헌상에 있는 거예요. 이 2.0은 토양뿐만이 아니라 양액재배, 수경재배에는도 2.0이라는 수치가 기준이 정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치는 양분이 질소가 맞냐, 인이 맞냐, 가리성분이 맞냐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영양성분이 많고 적냐를 그냥 가름하는 거예요. 가름. 그러니까 2.0이 가면 질소가 많은 건지 인산이 많은 건지 가리가 많은 건지 몰라도 그 중에 어떤 영양성분이 많이 있다는 걸 지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높으면 그냥 단적은 외로 우리가 김장할 때 소금 절이잖아요. 배추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농도가 높으면 소금기가 많은 거면 배추가 안 맞잖아요. 예, 그거예요. 이게 배추를 절일 때 너무 소금기가 많이 짜면 배추 간 절임이 어떻게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농도가 높아버리면 식물도 못 살고 미생물도 못 살아요. 저게 뭐
질소가 많고 인산이 막 그 성분이 아니라 모두 어떤 성분이 무슨 성분인가 몰라도 합쳐가지고 농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를 간에 절이는데 소금물이 너무나 짠 거예요, 짜. 그래서 그냥 배추에 있는 물을 쭉 빨아들은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식물이나 미생물이나 토양이나 그다음에 양액지배는 다 그래서 2.0으로 맞추는 이유가 일단 그래야 뿌리고 뭐고 버티니까요. 이 조건이 안 맞으면 비싼 아무리 좋은 미생물제 사다 써도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사려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앞에 공기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이거 외실 분이 없고 이론적으로 이게 이해를 하려고 지금 하신 거예요. 산소 공급이 충분하면 광합성 증산에 필요한 에너지 ATP를 이만으로 많이 생성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포도당이죠? 포도당.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분해되면서 공기가 많으면, 산소가 많으면 38개의 에너지원 ATP가 생성이 돼요. 근데 뿌리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뭘로 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에탄올이나 젖산으로 돼요. 젖산. 38 ATP가 생산하는 거 2개 ATP밖에 안 돼. 이 ATP가 말하면 우리가 에너지 원이에요, 원. 그러니까 토양 속에 산소가 많으면 38개 에너지원이 생기는데 산소가 없으면 2개밖에 안 생겨요, 이게. 그리고 뭘로 생기냐면 에탄올이나 젖산으로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토양 자체에서 안 맞죠. 그러니까 뿌리가 활력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토양에 그 공국을 형성해서 토양 유기물을 넣어서 가지고 공기가 오게끔 해줘야 돼요. 뿌리에서는 무기양분, 칼슘, 망간을 흡수하는데 많은 ATP가 필요하다. 산소가 부족하면 이것을 흡수 에틸렌 성분 뿌리가 고사한다. 이게 전적으로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생물이 살고 나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있어요. 뭐 이게 딱 100% 딱 아니고. 뿌리 호흡 시 용존산소 존재 여부에 따라 뿌리 생장 발육이 된다. 우리가 물을 많이 주면 공기는 없지만 물 속에 산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되면 산소는 식물 싹 흡수하고 뭔 말 그대로 그냥 산소 없는 물만 남았습니다. 질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그래서 물 속에 그나마 산소가 있으면 좀 버티다가 그 산소가 없어져 버리면 이제 물에 완전 질식사하는 거예요. 식물 뿌리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뿌리에 산소가 있어야 에너지원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주는 양분을 주든 뭐든 뿌리가 활려 있어 양분을 흡수하지. 이 상태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양분이 있어도 뿌리가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토양에 집적되고 상태가 안 좋으면 또 죽으니까 엎친 데 더 죽여서 토양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